네, 일단 다음 주는 뭐 관세 협상은 물론이고 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 그런 주기 때문에 네,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똑똑한 환율 토크쇼 환율 똑똑 자본시장 영업부 이호경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 1390원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였던 달러원 환율이 상승폭을 대폭 반납하며 136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관세가 이슈였는데 일본이나 유럽에서 일부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네,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옅어지면서 아무래도 원화가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의 퀴즈가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달러원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 이거였는데 보면 이번 주 시장의 환율 흐름이 정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원화에는 결국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고요. 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페드를 특히 파월 의장의 사임을 계속해서 권고하면서 금리 인하에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의 베센트 장관이 파월은 사임할 이유가 없다 상황을 일축하는 듯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페드 본부 청사의 공사 비용을 가지고 태클을 걸더니 한국 시간으로 25일 새벽에는 이례적으로 페드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어요. 여느 때와 같이 폭풍 같은 한 주였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예상했던 달러원 레인지는 1370원에서 1410원이었습니다. 실제 레인지는 1365원에서 1393원에서 움직였고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네. 네, 경우에 따라 환율이 1400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셨던 건데 예상과 어떤 부분이 좀 달랐을까요? 네, 우선 환율 하단이 좀 예상 레인지를 벗어나면서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는 달러가 약세, 그리고 원화는 강세를 보였던 장인 것 같은데요. 우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7월 초에 발표한 상호 관세가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주요국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낮아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이제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가 총 세 국가가 있는데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일본 이렇게 세 국가죠. 근데 모두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기존보다 상호 관세율이 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보다 관세가 인하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폭으로 좀 낮춰졌을까요? 네, 우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32%에서 19%로 낮아졌고요. 이제 필리핀은 20에서 19%, 일본은 25%에서 15%로 무려 10%포인트나 낮아졌죠.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기존의 관세율 30%에서 이제 절반 정도인 15%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정도고,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 오늘 이제 2 플러스 2 협상이 본격화될 그런 예정이었는데 네. 그게 좀 늦춰지면서 관세 협상도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네.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5%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네.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이번 주에 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시장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일본의 어떤 선거, 뭐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엔화가 상당히 약세였는데 네.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상황이 반전된 거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네. 이 관세율이 10%포인트나 낮춰지면서 네. 시장의 좀 전반적인 위험 선호 분위기가 불거졌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엔화도 강세로 돌아섰고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를 네. 보이면서 이 부분이 좀 달러 환율 하락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어떻게 긴장을 놓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매주 뭐 페드 압박에 전쟁에 관세 이슈에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다음 주도 역시 관세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8월 1일에는 이제 상호 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점을 앞두고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의 네. 미국과의 협상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이벤트 외에도 상당히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다음 주에는 발표가 되는데 네. 우선
우선 유로존과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네.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한 주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핵심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 FOMC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금리는 동결 확률이 거의 뭐 100%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일부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7월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뭐 미국의 물가나 뭐 고용 같은 실물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은 이번에 좀 금리를 내릴 명분은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는 사실 동결을 하겠지만 이번 회의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사실 지난 6월 FOMC 때 나왔던 점도표를 보면은 네.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위원들이 12명이고 네.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위원들이 7명이에요. 서로 네. 이제 좀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이유로는 네. 이제 위원들 간의 앞으로의 어떤 경기 흐름, 특히 이제 물가나 고용에 대한 평가가 서로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과 동결을 주장하는 위원들 사이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언급해 주시면. 네, 일단 인하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부터 살펴보자면 네. 이쪽 위원들은 사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일시적이지 않나.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른다고는 해도 네. 그게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이 조금 더 크게 꺾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집중해서 네.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 6월 고용 지표를 보면은 헤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세부 내역을 들여다 보면은 약간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이제 고용이 좋게는 나왔는데 네. 사실 상당 부분 정부 고용 쪽에서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사실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어떤 고용 창출 능력은 네.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좀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도 좀 낮아지면서 네. 노동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목요일에 이제 FOMC가 끝나고 바로 네.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발표될 7월 고용 지표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금 부각이 된다면 그러니까 네. 고용이 좀 크게 꺾인다면 네. 좀 인하를 주장하는 쪽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FOMC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중요하지만 바로 다음날 발표될 고용지표도 중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럼 동결 쪽 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펼치고 있을까요? 동결 쪽 주장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 네.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거든요. 그렇죠. 그것보다 높은 상태가 장기간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세로 인해서 올해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앞으로도 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고용 지표가 뭐 세부 지표상으로는 뭐 다소 둔화되는 모멘텀이 보이기도 하지만 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또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높은 상황에서 고용까지 좋다 보니 네.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관세 등 정책 이벤트 외에도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달러원 레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다음 주는 뭐 관세 협상은 물론이고 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 그런 주기 때문에 네.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 관세부터 보자면 한미 재무 통상 플러스 2 협상이 네. 원래는 이번 주 25일 예정이었는데 늦춰졌어요. 뭐 그래도 이미 지난 22일에 네. 미국을 방문했던 우리나라 산자부가 네. 이제 통상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2+2 협상이 다시금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 네. 뭐 지난주 다른 국가들의 협상 사례를 지켜보자면 네. 좀 우리나라의 어떤 상호 관세율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관세가 아예 없는 게 그쵸.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네. 지금으로선
관세율의 제일 낮아질 수 있는 하한은 네. 한 15% 정도 그렇죠. 일본 사례 일본을 봤을 정도 때. 네,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사실 뭐 관세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네. 관세를 낮추는 만큼 그만큼 이제 미국에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관세율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도 중요하지만 협상의 세부 내용 네.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 협상이 끝나게 되면은 뭐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네. 좀 완화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환율 레벨도 다소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FOMC와 고용지표 역시 뭐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FOMC에서는 뭐 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네. 그런 방향성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뭐 금리 경로라든지 달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장에서는 이런 FOMC 이벤트 그리고 네. 이제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레벨로 보자면 일단 지난주에 1,400원 상회는 실패를 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레벨도 1,370원대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상단은 좀 높아지더라도 1,39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반대로 이제 관세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네. 뭐 여기다가 이제 미국 지표마저 이제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아마 1,350원까지는 좀 저점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따라서 다음 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350원에서 1,39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종 통화 레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주 유로화는 뭐 이번 주보다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난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에 대한 좀 시그널이 나타났고 네. 최근에 이제 유로화의 모멘텀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강세 네.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환율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600원에서 1,63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본 엔화는 목요일에 있을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데 우선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뭐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네. 현재 일본 내부의 어떤 물가 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좀 시장 예상과는 달리 깜짝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렇게 된다면 환율이 오히려 또 크게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N1 환율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다음 주 N1 환율 레인지는 920원에서 950원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들어 시장은 물론 금리 차나 뭐 이런 데 영향도 있겠지만 이벤트 드리븐 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이벤트들, 뭐 예를 들어 관세 협상이나 경제 지표들의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조금 더 시장에 유연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